청소년기에 아토피가 있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전과 비슷하게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피곤해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험 기간이 되거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면 아토피가 점점 더 악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이문교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청소년기 아토피의 식단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아토피가 심해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수면장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수면장애의 구체적인 특징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운동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아토피가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운동을 잘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특히나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형태로 체력이 떨어진 것 이걸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아니 전에는 깨우지 않아도 잘 일어났었는데 요즘에는 여러 번 깨워야 일어나요. 학교 가서도 아침 수업 때는 굉장히 멍하다가 점심시간쯤 되어서야 좀 잠이 깨요. 점심 먹고 나서 좀 많이 졸려요. 학원 가서도 자주 졸아요. 이런 식으로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보다 잠을 자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냐 라고 보면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곤해하는 것 자체가 수면장애가 있다는 의미이며 건강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는 피로물질을 분해하고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도 하고요. 신경세포의 시냅스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리가 되기도 하면서 다양한 생체 활동들이 진행이 됩니다. 전과 비슷하게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아토피가 심해졌다고 한다면 또는 잠을 전만큼 잘 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토피가 심해졌다면 잠을 자는 동안 이러한 생체 활동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이고요. 그 결과로서 발생한 염증이 피부로 드러나게 되면서 아토피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토피 때문에 가려워서 자다가도 이제 나도 모르게 긁으니까 피곤한 것 아니냐, 불면증이 없다라고 해도 수면장애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토피가 심해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면장애가 있으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나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 아니면 수면 위생 관리 이렇게 생활 관리를 잘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생활 관리를 잘 하더라도 수면 시간 동안 이뤄져야 될 생체 활동들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증상이 호전되지 않기도 하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는 단순한 생활 관리를 넘어서 수면과 관련된 신체 대사 기능을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한의원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토피를 핵심 원인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한약 처방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수면장애로 인해서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각질 증식형 아토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는 한약 자체가 피부가 수분을 잘 붙잡고 있도록 만들어주며 그 다음에 피부의 건조함, 각질 이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가려움증,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당연히 추가적으로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치료되는 약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예시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제 얼굴이나 목 부위에 아토피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 부위의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는 형태로 아토피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 다른 부위의 점막도 함께 건조해져 있어서 입술이 건조하거나 목이 건조하거나 코가 항상 건조해서 비염이 잘 생기거나 안구 건조증,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음부소양증이나 유두습진,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습진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면장애의 패턴 중에서는 충분히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것,
선 잡는 것처럼 피곤하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패턴으로 아토피가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수분대사 장애를 교정하는 한약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물 사이에 풀칠을 잘 해주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분대사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가 피부나 점막에서 이렇게 수분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수분을 잘 붙들고 있게 해줌으로써 피부 장벽이 기능을 회복하고 특히나 건조증, 각질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실제 전반적으로는 피로감이 개선되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얼굴이나 목 부위에서 피부가 건조하면서 아토피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땀이나 열감에 의해서 아토피가 악화된다면 치료 방향 또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신체 다른 부위의 점막이 건조한 부분은 앞의 케이스와 비슷하지만 수면 패턴에서 잠이 들기 어렵다든지 자다가 자주 깬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이때는 단순히 수분 대사 장애만 딱 교정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잠드는 시간이 늦거나 자다가도 깬다는 것은 이제 체내에서 불필요한 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열대야에는 자다가 굉장히 잘 깨고 잠들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피부와 물 사이에 풀칠을 잘 해주는 것,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선풍기로 시원하게 몸을 해주는 것처럼 몸에 불필요한 열이 식도록 만들어주는 한약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 피부의 열감과 건조감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고 잠도 잘 자게 되면서 아토피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거의 10년간 만성적으로 아토피를 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아토피를 앓게 되면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에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 시간도 늘어나고 뭐 늦은 밤까지 과외나 뭐 학원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식습관이나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이 불규칙해지기가 쉽고 이걸 항상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저하게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도움이 없이는 아무래도 증상이 개선되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오히려 그 부모님들이 더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고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반항심이라든지 잔소리로만 느끼게 되는 이런 스트레스까지 겪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아직 좀 생활 패턴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생활 관리만으로 조절을 하다 보면은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기가 쉬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는 물론이고 학업이나 교우 관계, 앞으로의 사회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독학을 하는 것보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학습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기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는 단순히 집에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적인 도움에 의해서 필요한 치료와 관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소년기 아토피의 핵심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저희 한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더라도 내원천에 이제 좀 꼼꼼하게 봐주는 곳인지 단순히 피부 상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 전반적인 상태를 함께 살펴서 핵심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곳인지도 꼭 알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 아토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때 딱 치료하지를 않으면 그 기간에 뭐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문 의료인과 좀 상의를 해서 치료를 집중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